그동안 이제 급등주에 대해서 영상을 좀 올려달라는 요청이 좀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고점에서 매매를 하고 저점 대비 많이 상승한 자리에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좀 큽니다. 손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상당히 좀 위험하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주에 좀 핫했던 종목 중에서 삼화전자를 가지고 우리가 파동 분석과 전일 상한가를 치고 오늘 음봉으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라이트 관련주로 시장에서 정말 강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1차 상승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어요. 3,000원에서 13,000원 이상, 그 14,000원까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1차 상승이 강하게 나온 종목들은 절대 외바닥으로 전고점을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째적으로 1차 상승이 나오잖아요. 1차 상승이 나오면 이렇게 조정을 받습니다. 조정을 받고 상승이 나올 때는 이걸 우리가 눌림목이라 그러고 N자형 파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처럼 1차 상승 자체가 너무 크게 나와버리면 눌렀잖아요. 누르고 다시 한번 상승 주고 다시 한번 더 눌렀다가 이렇게 이중바닥을 주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중바닥이 아닌 다중바닥을 만들면서 삼각 수렴형을 만들고 가는 경우도 나옵니다. 1차 상승 이후에 N자형 상승을 바랐다 그러면 잘못 생각하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1차 상승이 많이 나왔다라는 기준 자체가 여러분들은 애매모호할 수 있는데, 저점 대비 3, 40%, 50% 내외의 상승이 나왔다 그러면 그거는 N자형 눌림목 주고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000원에서 14,000원 가까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1차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왔다고 볼 수 있거든요. 1차 상승이 이렇게 크게 나왔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상승은 90% 이상 안 나옵니다. 못 나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차트를 돌려보세요. 이 정도의 강한 1차 상승이 큰 폭의 상승이 나온 이후에 이런 식으로 N자형으로 상승한 게 있는지, 그럼 이렇게 상승이 나온 종목은 어떻게 가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다중바닥을 만들고 수렴형을 만들기도 하고, 여기서 이렇게 빠지기도 하고, 여기서 또 이렇게 돌려서 상승하기도 하고,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흐름들이 전개가 됩니다. 그럼 오늘 전일 상한가를 쳤잖아요. 전일 상한가를 치고 전고점까지 트라이 한번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전고점을 찍고 내려오지는 하면 쌍봉으로 무너지기 때문에 그럴 리는 또 없을 것이고,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 그러면 삼화전기, 삼화전자 두 종목 있잖아요. 원래는 1차 상승이 나올 때는 삼화전자가 대장주였습니다. 삼화전기가 후발주로 따라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테마에 1등주, 2등주, 3등주, 4등주가 있잖아요. 제가 그 영상을 한 번도 안 올려줬는데, 다음에 제가 그 영상을 테마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내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때 한번 참고를 하시고, 테마 대장주가 있고 1등주가 있고 2등주가 있고 3등주가 있는데, 삼화전자는 1등주였거든요. 그럼 삼화전기가 2등주였어요. 전일 삼화전자도 상한가를 가고 삼화전기도 상한가를 갔지만, 삼화전기가 먼저 상한가를 진입을 했습니다. 대장주 역할을 한 거예요. 1등주와 2등주가 바뀌어버린 거죠. 바뀌어버리다 보니까 수급이 어디로 많이 쏠렸을까요? 삼화전기 쪽으로 먼저 들어가고 삼화전자가 후발주로 따라가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시세 탄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어요. 대장주를 해야 된다라고 공부를 했잖아요. 테마는 무조건 대장주를 매매하라. 이거는 몰랐던 사람들은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테마주는 무조건 1등주를 매매해야 돼요.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1등주가 너무 고점이기 때문에 무서워서 2등주, 3등주를 매매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테마주는 절대적으로 1등주를 해야 된다. 무조건 1등주다. 꼭 외우셔야 됩니다. 1등주가 바뀌었기 때문에 삼화전자는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고, 오늘 삼화전자는 개발하기 나왔어요. 마이너스 2.7% 개발하기 나와서 시작을 했고, 삼화전기는 그래도 갭 상승이 3% 나와서 3.9% 상승이 나와서 시작했어요.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삼화전기는 종가가 마이너스 2%에 마감을 했지만 삼화전자는 마이너스 21%의 하락 마감이 됐어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시장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대장주였지만 이번에는 2등주로 올라갔기 때문에 갭 상승도 못하고 개발하기 나오면서 이렇게 죽었다. 그러면 이게 계속 그렇게 가느냐? 아니요. 시장은 바뀔 수도 있어요. 테마주도 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오늘 또 왜 이렇게 약한 흐름이 보였냐 그러면, 전일 시간에 뭐가 움직였습니까? 재근 관련주가 움직였어요. 데모가 움직였고 현대 에버다임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오늘 데모 쪽으로 재건 관련주로 아침에 갭상승이 나오면서 이쪽으로 수급이 또 들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연이어서 같이 돌았던 게 반도체 관련주들, 그리고 AI 관련주들, 로봇 관련주들, 이렇게 테마가 여러 개가 돌아버리니까 전일 강했던 삼화전자, 삼화전기가 오늘 아침에는 힘을 쓸 수가 없는 구조가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전고점을 파동으로 보더라도 전고점을 완타치로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다가
오늘 아침에 금요일 시장에다가 AI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 로봇 관련주, 재근 관련주까지 돌아버린 거예요. 시장의 수급이 어떻게 됐을까요? 분산돼 버린 거예요. 분산되다 보니까 더 약한 흐름이 나왔다. 보시면 맞습니다. 그냥 시장이 움직였다. 그래서 항상 제가 카페에서 뉴스를 매일 보셔라. 왜? 뉴스를 보고 이슈가 되는 종목들이 어떻게 순환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 번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뉴스를 보면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계속 따라가야 돼요. 시장의 흐름을 같이 맞춰가야 됩니다. 너무 앞서가도 안 되고 너무 뒤쳐져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같이 맞춰가면서 계속 정보를 수집을 하고 이해를 하고 거기서 기술적 분석과 파동 이론을 보고 매수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하는 거죠. 불차트를 보면 이 종목이 이제 눌림목이 올 때 밑으로 조정을 받을 때 어디서 이제 잡아야 되냐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 될 건데 불차트를 보면 10분 봉으로 볼게요. 이게 워낙 파동이 크게 나와서 10분 차트를 좀 봐야 됩니다. 자, 1차 상승이 이렇게 나오고 조정을 받는데 첫 번째 조정은 음봉이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음봉은 이렇게 이 정도 커졌습니다. 세 번째 음봉은 작아졌죠. 그래서 첫 번째 음봉은 아무데나 잡으면 안 된다. 정말 선수 영역이다. 원음봉 조정을 주고 투음봉 때 가는 경우도 있고 쓰리음봉 때 가는 경우도 있고 뭐 양음양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물론 상승은 여러 관점에서 나오지만 1차 상승이 이렇게 너무 강하게 나오는 종목은 1, 2, 3 정도는 지켜봐야 된다. 낙폭이 줄어드는 현상을 보고 자, 첫 번째는 많이 하락이 나왔고 두 번째는 덜 하락이 나왔고 세 번째는 조금 하락이 봉이 작아졌잖아요. 그럼 진폭이 작아졌다는 거거든요. 이 진폭이 작아졌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매도세가 약해졌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가장 매도세가 강했을 거예요.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 이 구간에서 매수했던 사람들이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거죠. 고점에서 사던 사람들의 뭐 손절매 물량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매도 강도가 상당히 세지고, 매도세가 강하다 보니까 살려는 사람들은, 매수를 하려는 사람보다는 감마하자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가격으로 조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도 그렇게 조정을 받고 세 번째 달이 되니까 서서 사람들은 이제는 눌림목을 잡아보자라는 시장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겠죠. 저점을 잡고 저점에 잡아서 고점에 팔고 저점에 잡아서 고점에 팔고 이렇게 매매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저점이 잡히는 흐름이 이 낙폭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더 쿵 하고 떨어지면서 이 구간에서 매수했던 사람들의 손절매를 일으키는 전저점을 이탈하는 흐름이 한 번 또 나오고 거기서부터 이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다가 이제 전일은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죠. 여러분들 이런 급등주를 매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첫째 날은 유심히 봐야 돼요. 매물이 어떻게 쏟아지고 매도세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계속 보면서 원원봉, 투원봉, 쓰리원봉까지 기다리면서 흐름을 지켜보다가 이 종목은 길게 상승 구간이 길었기 때문에 조정 구간도 길었지만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눌림목이라고 하는 건 원원봉, 투원봉, 쓰리원봉 형성 이런 식의 흐름도 많이 나오거든요. 양음양 패턴이라고 해서 이렇게 양봉주고 이렇게 상승 나오는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 틀리고 종목에 따라 틀리고 테마에 따라 틀립니다. 첫 번째 들어가는 거는 선수들의 영역이고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음봉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낙폭이 줄어들고 저점을 다져주는 흐름이 나왔을 때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다. 기본적인 부분은 캔들과 파동 이론으로 볼 때는 음봉의 캔들이 작아지는 시점을 기다려서 저점을 잡아가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기술적 분석 이 부분은 중요하다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장의 흐름을 잘 따라가야 된다는 부분. 당연히 테마가 돌고 페라이트 관련 테마만 움직였다 그러면 아마 중고점 언저리까지 한번 치는 흐름이 나왔을 수 있다. 시장이 분산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많이 나왔고요. 최근에 테마주 흐름들이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눌림목이 조금 많이 어렵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상승 나오고 이렇게 조정을 받다가 반등하는 척 하다가 다음날 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줄줄줄 흘러내리는 경우도 요즘에는 많이 나옵니다. 지금은 눌림목 잡는 매매들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난이도가 좀 세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P1, P2, P3를 이용을 해서 잡아 들어가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런 것들은 시장에 널리 알려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눌림목을 잡을 때 아무데나 그냥 매수하는 게 아니라 P1, P2, P3를 이용해서 잡아가는 방법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심층적으로 연구를 하고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돼요. 개인적으로 제가 영상에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디테일을 잡아가고 계속 경험을 많이 하셔야 돼요. 소액으로. 당연히 이거는 원터치로 매수하면 안 됩니다. 분할로 매수하셔야 되고, 만약 여기서 특정 이평선이라든지 특정 자리를 이탈하고 내려간다면 손절도 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가는 척 하면서, 이렇게 가는 척 하면서 밑으로 빠져버리면, 그지 뭐 바닥점까지 내려오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눌림목 매매는 쉬운 듯 하지만 정말 인내가 필요합니다. 정말 분할 매수를 많이 해야 돼요. 초보자일수록 분할 매수를 많이 하셔야 돼요. 손절가는 정해야 되겠죠. 미리 정하고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 근데 그 손절가는 일괄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상황에 따라, 시장에 따라, 장세에 따라, 종목에 따라, 흐름에 따라서 항상 변할 수 있다는 부분들인데 정형화 시켜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1차 상승이 크게 나온 종목들은 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하다가 쭉 뺐다가 쭉 올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좀 정말 안 좋은 패턴인데, 갑자기 돌리는 척, 이게 눌림목을 주는 척 하다가 쑥 밀었다가 들어왔던 물량 다 털어내고 다시 빡 말아 올리는 경우도 많고,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장대 상한가를 쳤다가 다음날 한 번 더 치겠지라고 아침에 따라 들어갔던 사람들은 그래도 이 꼬리가 거의 10%거든요. 여기서 매매를 못했던 사람들은 분할로 잡아 들어갔다 그러면 오늘 그냥 20% 하락 마감하는 게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경험치가 없는 사람들이 이런 종목에서 매매를 하려면 비중을 약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 소액으로 연습하는 수밖에 없다. 고 말씀드리고, 앞전 영상에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가지고 조회수 대비 좋아요가 많이 눌러졌습니다. 그 부분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 또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